자, 지금부터 고2 11월 학력평가 문법 부분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법 다섯 문제는요, 여러분들 학생별로 그 개인적인 이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좀 상당히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법 공부 우리 2학년 올라가 가지고 내신 이런 걸 토대로 문법 공부를 착실하게 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대충 한 학생, 요런 학생별로 개인 차이가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문법 지식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상당히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11번, 12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역시 독서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합성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 전반적인 합성어에 대한 개념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독서를 일단 좀 진행을 해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합성어는 보죠. 첫 번째 문단에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않을까요? 합성어랑 파생어의 차이. 이런 거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 그 다음에 접사.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 요거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첫째. 자, 합성 명사, 합성 부사, 합성 동사 등과 같이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합성 명사, 부사, 합성 동사 이런 것들이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좀 더 보시죠. 예를 들어 불꽃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고, 곧잘은 곧과 잘, 뭐 곧 시작합니다. 잘 먹어요.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힘쓰다는 명사, 힘이죠. 힘 명사에 쓰다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학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를 뭐라고 정리만 하면은 합성어를 품사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일단 해보시죠. 자, 둘째.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와 같이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대등 합성어. 그래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룬다. 앞과 뒤, 오르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이런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속 합성어 두 번째 화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다. 자, 이제 어려워집니다. 처음 봤으면 이거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애가 후행 어근을 수식한다든가, 두 개의 어근 중에 하나가 앞에 게 뒤에 것을 수식한다든가, 또는 앞에 게 이제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종속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이 어렵죠? 여기 밑에 예문 보고 어떻게든 때려 넣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보세요. 돌다리, 산길 등이 여기에 해당한데, 돌다리, 산길을 보시면 돌과 다리가 결합해 있고 산하고 길이 결합되어 있는데, 종속합성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과물이 뭐냐? 이것만 딱 따져보시면 됩니다. 돌다리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겠죠. 그럼 그러니까 돌 따로 다리 따로일 때는 다리도 있고 돌도 있고 둘 다 이렇게 존재하겠는데, 돌다리로 이렇게 합성을 시켜 놓으면은 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건 다리다. 결과물은 다리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산길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고 길하고 따로 놔두면은 산도 따로 있는 거고 길도 따로 있는 건데, 산길로 합쳐 놓으면은 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남는 게 산에 있는 길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 뒤로 쏠려, 종속돼. 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종속합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도 있어요. 융합합성어. 자, 요겁니다.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되는데,
A 어근, B 어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원래 있었는데 요 두 개가 따로 있을 때는 따로인데 합쳐지면은 제3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시면은 춘추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 이게 봄, 가을, 춘, 봄 춘자에 가을 추자인데 따로따로는 봄하고 가을을 나타내. 근데 이게 합쳐지면은 어른의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합성은 지금 첫째, 둘째 이제 하나 더 있긴 한데 세 번째는 그나마 알 수 있겠다.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나 요때쯤은 좀 2학기 들어서 문법 공부할 때 내신 볼 때 요 정도는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종류 이렇게 쫙 있죠. 이거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빨리 공부해 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여기 요런 거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게 다가온 사람들이 아마 여기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합성어의 전반적인 이해를 묻고요. 그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3점짜리를 줬어? 자, 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독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보게 되겠죠. 자, 이제 피땀. 기억의 피땀, 피하고 땀이 결합돼. 일단은 뭐가 어떤 거 두 개가 합성이 돼 있는지는 당연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문제 어떻게 구성했는지. 자, 기억은 피땀입니다. 두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융합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피하고 땀하고 원래 의미가 있는데 피, 땀이 합쳐지면 어떤 노력이야, 수고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서 제3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융합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농부들이 피를 흘립니까? 뭐 땀은 흘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이게 종속이라면 피로 만들어진 땀이냐? 그것도 이상하다. 또는 피하고 땀이 실제로 진짜 나오냐? 아니란 말이죠. 이건 대등도 아니고 종속도 아니야. 융합이 맞을 것 같네요. 자, 니은 보세요. 2번 보세요. 디귿은 합성 명사로 본비죠. 본비는 합성 명사이래.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은 합성 명사로 돼 있잖아. 아까 위에서 합성 동사, 뭐 합성 부사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합성 명사라는 얘기는 명사라겠지요. 그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거 보고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명사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종속돼 있다. 이게 본비, 봄 계절, 비 내리는 비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은 물론 둘 다 어근 구실을 하는데 이게 합쳐지면은 비로 종속이 된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비만 남는 거지. 3번. 기억과 리을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피하고 땀. 피도 명사, 땀도 명사. 오케이. 그다음에 송이 이거 송이 이거 뭐 있잖아. 송이. 어. 명사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두 합성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땀은 뒤에 이제 딱 봐도 땀, 피땀, 노력 이런 거 명사 또는 여기 뒤에 의로 조사가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명사가 맞거든. 근데 여기 송이를 보면 어때요? 요거 뒤에 연그러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그러 갈 것이다를 이렇게 꾸미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죠? 최소 명사는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두 다 합성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군요. 답이 3번이에요. 네. 품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송이는 부사로 봐야겠죠. 그렇죠? 부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하고 디귿은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합성어이지만 의미 관계가 다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등 합성 뭐 그 대등 종속 융합 그걸 얘기하는 건가 봐. 니은은 논밭 이건 어때요? 이거는 진짜로 논하고 밭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분리를 해도 논하고 밭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등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종속이었죠. 그래서 의미 관계가 다른 합성어는 맞고요. 두 합성의 품사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잠깐만 합성어 아닌가 이거? 이거 옷 빠진 거 아니야? 두 합성의 품사?
이 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탈자 같은데 이거 그지? 합성 어가 빠진 것 같은데 몰라요? 예, 나 몰라서 니네 얘기해 줬나 모르겠다. 그래서 니은의 요거랑 요거는 의미 관계는 다른데 품사, 명사 보입니까? 뒤에 조사도 붙어 있고 본비도 뒤에 가 조사 붙어 있고 그래서 맞는 말 동일하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은 모두 결합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다. 니은하고 리을 보시면 대등하냐는 거죠. 니은하고 리을 대등하냐? 보시면 어때요? 논밭 요것도 아까 논하고 밭 따로 구분되고 이 송이랑 송이도 마찬가지야.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겠지. 송이 따로 송이 따로 그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는 맞는데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품사는 다르다. 어떻습니까? 논밭 요거는 명사로 쓰였고 송이송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A와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그 A의 내용이 아까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보시죠. 자,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또 하고 다시 둘 다 이게 부사인 거를 이해하겠어요? 또 뭐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뭐 먹었다 다시 잤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둘 다 용언을 꾸미기가 좋지 부사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억의 결합 방식은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다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는 말입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부사끼리 결합하는 것은 통사적 이거 우리가 정상적인 합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의 예를 볼까요? 하루빨리라고 나왔습니다. 하루빨리는 합쳐서 품사가 부사이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하루가 뭘까? 빨리는 부사가 맞아요. 그죠? 빨리는 부사가 맞는데 하루가 품사가 부사일까 과연? 하루는 명사 아닐까요? 그죠? 하루는 명사 아닙니까? 뒤에다가 뭐 조사 넣어봐. 하루가 뭐 흐른다. 하루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얘는 명사예요.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번에 답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바로 다른 예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부사 결합하는 합성 부사의 상황이어야 되는데 하루빨리는 명사 플러스 부사의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의 다른 예에 적합하지가 않다. 답이 나왔어요. 자, 좀 더 보시죠. 공부하는 거니까. 자, 디귿에는 통사적 합성어냐? 디귿이 통사적 합성어냐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 사랑인데 첫은 관형사, 사랑은 명사예요. 그럼 관형사가 수식어, 다시 말해 체연을 꾸미는 말이잖아요. 관형사가 앞에서 뒤로 체연을 꾸미는 게 어순상 아주 적절한 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가 맞는 말입니다. 써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 리을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냐? 붙잡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언의 어간과 어근이 직접 결합하는 상황이다.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처음 봤다 해도 몰랐다고 해도 이게 붙다랑 잡다가 결합한 것이구나. 어간이 두 개니까 붙다 잡다가 결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그래서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것은 중간에 뭐가 연결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는 거 이거는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조차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 독서 물론 독서에 있긴 있어 이 내용이 여기 이제 그건 나오더라고 보니까 요거 여기 있죠. 용언의 어간과 이거 아니다. 요거도 미안해. 연결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했다. 이제 요거거든요.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연결했어. 반대로 연결어미가 있는 경우는 통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뛰어가다 이런 거 보이죠? 요게 연결어미의 존재로 통사 비통사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리을에는 비통사적 합성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다른 예 굿세다래요. 세다는 알겠고 굿다는 이제 굿다. 오케이. 굿다, 세다. 요 두 개가 어간이 결합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13번.
자, 의문 변동입니다. 의문 변동입니다. 자, 기억에서 원래 없던 의문이 생기니까 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니은에서는 교체, 디귿에서는 두 개의 의문 중 하나가 없어지니까 탈락. 그 다음에 리을은 축약이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1번에 설날은, 자, 설날에서 일어난 것은 여기 뭐 보입니까? 여기 딱 발음 기호랑 딱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부한 지 꽤 됐나? 이해하고 있나 모르겠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니은이 리을로 변한 것밖에 없지?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것은 유마, 앞에 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유마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자, 뒤에 한여름 같은 경우도 편한 포인트만 보시면은 여기 없던 의문이 니은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냐는 거지요. 예. 물론 자세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뒤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앞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이모음 계열의 여가 오고 있지요. 여모음은 반모음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다. 따라서 새로 생겨난다 설날이 안 되겠지. 얘는 교체가 되겠군요. 유마니까. 자, 이번에 디귿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디귿은 자, 탈락을 설명하는 디귿. 노아, 이 히읗 탈락이죠. 히읗 뒤에 누가 왔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네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요게 히읗이 탈락합니다. 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요런 게 있지? 좋아. 뭐 똑같죠? 이것도 좋아. 이것도 히읗 뒤에 모음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히읗만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탈락 맞고요. 없을은 어떻습니까? 조심해야죠. 자, 없을 뒤에 온 게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어미가 왔단 말이야. 그죠? 이럴 때는 자음군 단순화의 상황이 아닙니다. 맞죠? 뒤로 연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비읍 하나 남기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읍하고 시옷이 부딪히다 보니까 뒤에 된 소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없을에서는 바로 디귿, 다시 말해 그 탈락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군요.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을에서는. 그래서 이게 틀렸어. 맞지? 괜찮죠? 3번. 자, 안치다, 끓이다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리을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축약을 설명하고 있죠.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축약인데요. 자, 안치다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자, 히읗 중심으로 히읗의 앞뒤는 항상 신경 써야죠. 히읗 옆에 지읒 보이죠? 여기 붙어 있네. 히읗하고 지읒 만나면은 치읒 갑니다. 다시 말해 거센 소리 되기. 다시 말해 축약의 환경이 성립이 되죠. 근데 얘는 어떠냐? 얘는 또 어때요? 얘는 보면은 지금 리을 히읗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 일단 이렇게 간단한 얘기부터 하면은 히읗 옆에 누가 왔어요? 전미사인데 모음으로 또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이렇게 오면은 히읗 탈락의 조건이 또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히읗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 탈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상태잖아. 요 상태지. 요 상태인데 역시 뒤에가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적인 형태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을이 또 연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끓이다 이런 발음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끓이다는 일단 자음군 단순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탈락은 맞는데 히읗 탈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히읗 탈락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리을의 축약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끓이다 같은 거 좀 이해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필요해요. 자, 자음군 단순화는 뒤로 갈 데가 없어야 돼. 일단 크게 그렇게만 생각하자. 쉽게. 뒤에 갈 자리가 없어야 돼. 뒤에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가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지. 다시 말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뒤에 나타나야지. 뭔 소리야? 반대지.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가 자음으로 막혀 있어야 돼. 미안해.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은 바로 뒤에가 뭐야? 뒤에가 갈 수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뒤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그거를 구분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오늘은요. 자, 기억과 니은 두 개가 있답니다. 뭐가? 구금약.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일단은 1단계는 바로 뭐요? 비읍을 바로 미음 가면 안 되고요. 뒤에 요게 약이 또 어떻습니까? 야모음, 다시 말해 2계열,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이럴 때는 니은 첨가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구금약 같은 경우는 먼저 요게 되고요. 이렇게 구금약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번 니은에 의해서 비읍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금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에 원래 없던 의문이 생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니은. 오케이. 그래서 구금약은 맞는 설명인데 그 다음에 물엿도 볼까요? 물엿도 마찬가지네요. 물엿 여기다 쓸게요. 물엿 보면은 역시 물하고 엿이 합성되잖아요. 그죠? 이제 봤을 때 여기 뒤에 또 여모음이야. 비어 있고 그럼 또 니은 첨가 조건이 성립이 되고 동시에 밑에 시옷 요거는 이제 디귿으로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맞죠? 음절의 끝소리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유음화가 일어나서 이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될 겁니다. 보입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번에 첨가와 그 다음에 교체 첨가 교체가 둘 다 일어난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구금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금약 니은 첨가 보이죠? 어디야? 자, 구금약 니은 첨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음화 보이죠? 그 다음에 물엿도 교체 당연히 디귿 일어났고 음절의 끝소리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도 일어났거든요. 5번 볼까요? 자, 읍조리다 보세요. 읍조리. 이거 봐봐. 리을 피읍 받침인데 뒤에가 지금 막혀 있지. 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자음군 단순화의 조건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 버려. 근데 분위기상 뭘 버려? 리을이 버려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다시 피읍은 받침이 안 되지. 피읍은 받침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가 다시 한번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읍조. 근데 또 비읍하고 지읒 이렇게 예사 소리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된 소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읍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래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보니까 니은은 교체니까 교체 보이죠? 여기 비읍된 거, 피읍해서 비읍되는 거, 지읒 쌍지읒된 거, 요거 보입니다. 교체 보이고요. 디귿 두 개의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탈락이지. 자음군 단순 여기 보입니까? 리을 사라졌죠? 뒤에 갈 자리가 없으니까. 피읍만 살아남았었던 상태 기억나죠? 그래서 요 읍조리다는 니은 디귿 충족합니다. 근데 꿋꿋하다는 보세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시옷 받침 발음 못하죠? 바꿔야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디귿으로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시옷 먼저 음절의 끝소리 적용합니다. 이렇게 디귿 가는데 문제는 여기 히읗 또 조심해야죠. 히읗 옆에 또 누가 보입니까? 디귿이 만났단 말이야. 히읗하고 디귿 만나면 뭐 거센 소리. 그래서 꿋꿋하다. 바로 나오네요. 발음이 그죠? 이렇게 발음이 바로 끝납니다. 디귿하고 히읗 만나서 거센 소리까지 일어나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 탈락 없죠. 탈락 없죠. 그래서 꿋꿋하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이 안 맞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기 이제 피동, 사동 이쪽인 것 같은데요. 바로 가시죠. 사동, 피동. 이런 비슷한 컨셉의 문제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한번 가보시죠. 자, 사동문에 대한 이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말 시험 범위도 되겠는데 주동문 있고 사동문 있습니다. 자, 기억에 주동문은 바로바로 적용해 볼게요. 기억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 전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니은과 달리야. 자, 보세요. 니은은 동생이 밥을 먹다인데 요게 이제 사동으로 바뀌면 이제 먹이다. 다시 말해 여기 사동 전미사 이를 사용하고 새로운 주어 누나가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 주어였던 동생이가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부사어로 바뀌는 상황이 보입니까? 니은은 되지. 니은은 그런 식으로 사동 전미사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철수가 집에 가다인데 자, 이거 내가 또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요. 집에 가게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동 우리가 장형 사동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통사적 사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미사 이렇게 사동 전미사를 이용한 것을 단형 파생적 사동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부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기억은 주동문, 기억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 전미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하게 하다의 꼴이 아니라
사동 전미사, 사동 전미사 뭐뭐 있습니까? 이히, 리기 네 개 있죠? 그럼 넣어봐야지. 가이다, 가히다. 여기 가니까 지금 여기 동사 가잖아. 그러니까 가히다, 가이다, 가리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사동 전미사를 활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디귿의 사동문에서 사동 전미사 대신 뭐뭐 하게 하다에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여기 자 디귿의 사동문 이거예요. 지금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를 사용한 사동문을 사동 전미사 기를 이용해서 사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동 전미사 대신 개하다의 꼴로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옮게 하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옮게 하다 이렇게 쓰란 얘기지. 어때? 괜찮아?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게 하다. 자, 이거 쓰고 살면 안 되겠지. 그죠? 이상하지? 아싸야. 그죠?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게 틀렸어. 아니,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게 맞는 말이겠지.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 경우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역의 주동문의 주어, 니은의 주동문의 주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역의 주동문의 주어 누굽니까? 철수가죠. 보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주동문의 주어는 바로 동생 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역의 주동문이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었냐? 이거 보여? 철수가가 철수를이 됐지? 보이지? 목적으로 갔어요. 동생 이는 여기서 동생에게. 아이고, 에게가 붙었네. 목적어 맞습니까? 부사어겠죠. 답이 나와버렸어. 답이 나와버렸어. 그죠? 뭐가 아냐? 요 니은이 틀렸다. 니은이 문제가 있다. 니은은 부사어로 갔다. 자, 좀 더 보시죠.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없던 주어가 새로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 보이죠? 내가라든가 누나가라고 돼 있는 요거 주동문에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새롭게 주어로 등장하고 있지요. 사동 다시 말해 그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했다. 오케이. 기역과 니은과 달리 그 다음에 디귿의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이게 옮기다 이런 식의 꼴은 가능해. 심지어는 좀 옮게 하다도 불가능하고 잘 안 되지. 어색하지. 옮기다의 꼴로 사동식으로 쓰는데 이게 주동으로 하려면은 이 사동 전미사 기를 드러내야겠지요. 그럼 옮다인데 여기 보면은 마침 요거 별표는 비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얘기야 바로. 대응하는 이 뜻이야. 사동문에 대응한 주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선지 말 뜻이 그거다. 공부하면 되죠. 자,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있어. 뭐 이게 고전 문법인데 쫄지 말고 뭘 잘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로 뭐 이게 왜 현대어를 주냐를 생각을 해보라. 현대국어를 꼭꼭 줘요. 이 현대국어를 왜 주는지 우리 반드시 생각해 보고요. 이거 겁나 귀찮아하는 것 같아. 이 문제 푸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러던데. 이거 봐야 돼. 현대 국어를 보고 정확하게 뭘 해줘야 돼. 이 고전 중세 국어랑 현대 국어를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시키셔야 돼요. 1대1 대응. 그렇게 해야 그 문제의 답을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시간 좀 걸리겠지. 그죠?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고전 문법은 용어의 문제, 개념의 문제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제 그것도 있는데요. 문제 푸는 그 방식도 매우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대응을. 연습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좋다고요. 예. 물론 시험 때는 이제 곤란할 수 있는데 이게 연습을 토대로 익숙해지면은 이게 다 할만해진다니까. 어느 순간 안 틀려. 자, 봐봐요. 어느 나라해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요거 지금 대응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 어느 나라해, 어느 나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대응하고 있는 요 기억이 대응하고 있는 게 딱 요 부분이잖아. 지금 어느 요 부분이죠.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밑에 어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기억을 보고 바로 여기서 보기를 보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어느가 세 가지나 나오고요. 품사가 다르더라고. 이것까지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 번에 해주면 완전 땡큐지 사실은. 그죠? 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을 때 어느는 나라를 꾸미는 걸로 이해한다. 따라서 기억은 관형사다. 요거까지 해주면 완벽하지요 사실은. 그죠? 자, 니은 볼까요?
니은 어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대응하는 걸 잘 보라고. 막 하지 말고 봐봐. 어느 굳어 이렇게 가잖아. 보여? 근데 어느 것이 굳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라야지. 요 굳어 요게 요걸 거 아니야. 그죠? 굳어가 굳어 똑같잖아. 그러면 어느이가 어느 것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요게 같다는 거 아니냐. 그지? 요 정도 해줄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 요게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느, 그죠?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이게 보면은 어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느 것이래매. 근데 또 좀 더 보니까 어이구 이게 대명사일 때 어느 것이네. 심지어는 요게 요거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어느까지가 어느 것이고 요 짝대기 요게 이 모음 하나 요게 바로 이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 역할을 요 짝대기가 하고 있다. 요거까지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음, 어느 것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침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느 것 이렇게 있어 친절하게. 모르겠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보세요. 여기 이제 어찌에 대응하거든요. 근데 둘 다 뭐겠어요? 어찌 듣겠습니까? 어찌 풀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둘 다 부사가 맞겠지.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어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어늘에 대응하는 게 이게 종이 이제 따를 종자인데 종하시려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라야 돼 여기. 다시 말해 어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어느 것을에 해당한다는 거야.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지. 이렇게 보란 얘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잉? 그래서 어느 것 또 어느 것 또 나왔어. 그죠? 그래서 대명사 어느 것에다가 을이 붙은 형태야. 그러면 결국은 요 리을이 바로 목적격 조사 역할을 했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어느 정도 밝혀내 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가는 상황인데 공부해야죠. 예, 공부해야죠. 자, 보면은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기억은 보기 2의 어느 일과 품사가 같다.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확인해야죠.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어느 일과 같다. 이거 아닙니까? 두 가지 보세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어때요? 어느 나라, 관형사.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일과 같다. 오케이, 맞는 말. 니은은 보기 2의 어느 이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이거 주격 조사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주격 조사 얘기하는 거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니은이 바로 어느 이랑 같은 건지 또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보시면 되겠네. 자 보세요. 어느 것, 어느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했듯이 어느 그래서 어느까지가 어느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것이 대명사구문 한 다음에 이 모음이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조사다. 어느 것이 뭐 굳어 분대가 어느 것이 굳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맞겠네. 2번도 맞는 말. 3번. 디귿은 보기 2의 어느 3으로 쓰여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한다. 부사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바로 갑시다. 디귿하고 리을 부사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4번. 보기 2의 어느 1과 어느 3을 참고해 보니 리을의 어느 1은 품사 요거 봐야지. 리을과 어느 1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을이 요것도 뭐야? 부사. 그 다음에 어느 1은 관형사. 보입니까? 어느 1은 관형사. 따라서 바로 리을과 어느 1의 품사는 다르다. 맞는 말. 5번. 미음에 사용된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인 보기 2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의 이 부분 어늘 아까 했던 것처럼 어느 것 한 다음에 을 대명사 어느 것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상황이니까 바로 어느 일 관형사였잖아 아까 그죠? 관형사라고 볼 수가 없다. 정답 맞죠?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시고요. 이런 거 우리 계속 익혀 놓으셔야 되면 3학년 가면요 계속 만나게 돼. 이거 언젠가는 여러분들 계속 만나서 계속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거든. 요거 공부할 생각 합시다. 수고했어요.